격에 떨어지는 짓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상복이 보이고 또 심하게 보면 자살수까지 보여요. 가을로 가면 지하세계로 보여요. 누더기 옷을 입고 자기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김건희 여사 음. 올해 을사년 운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올해 을사년 청사해에 이제 들어서 김건희 여사는 임자죠. 임자인데 올해 을사 만나가지고 뭐 다 안 좋은 거는 아실 거고 기본적인 거는 뭐 명리학 상식 정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명리학 같이 해서 어쨌든 영으로 신점으로 한번 풀이해 보면요. 어, 그냥 나오는 대로 하겠습니다. 상복이 보입니다. 상복이. 이게 본인 상복일 수도 있고 배우자 상복일 수도 있고요. 그런 상복 기운이 아주 강하게 들어서 자꾸 삼배옷이 보이네요. 예, 아무리 좋아도 삼배는 삼배고 명주는 명주고 비단은 비단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나이롱은 나이롱이고 뭐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이고 한데 뭐 삼배가 보이고 오동나무 기운도 강하게 들어오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을사에서 일단 뱃머리 두 개인 이런 해를 만났을 때 우리가 난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난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 사필기정으로 돌아간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오는 과정이 너무 좋게 왔고 또 이 임자에서 살아오면서 어떤 재물이라든지 어떤 권력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다 휘두를 수 있을 만큼의 어떤 큰 재물과 돈과 권력이라 하죠. 어떻게 보면 부와 권력이라고도 하고 그런 거를 그동안 다 갖췄어요. 갖춰서 충분히 레이디 퍼스트까지 올라와서 누리고 이렇게 했는데 부군 탓인지 본인 탓인지 이 격에 떨어지는 짓을 너무 많이 해 가지고 지금 관제의 구설인데 관제 구설이라고 치기에는 일이 너무 커져 있다는데 올해는 뱀의 입을 막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살 방법은. 근데 뱀이 입을 올해는 두 개를 벌리고 있죠. 뭐 입 하나는 어떤 돈이나 권력으로 인해서 막을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칠성 기운이라는 거는 하늘이 이칩니다. 하늘에 비행기가 떨어지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중력의 힘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거를 해석하면 되고 칠성이 또 뭐냐 하시면은 별이고 하늘이고 다 이런 조상이고 뭐 아버지가 되고 칠성의 매화다 이러거든요. 칠성은 아버지고 조상이 되면서 매화는 매화부인 어머니를 말하는데 올해 칠성 기운에서 하늘에서 딱 강력한 벌점이 내려와요, 이분한테. 벌점이 내려오는 거는 형살고죠. 그럼 감옥행이다. 뭐 이런 거 있겠나 없겠나. 간부살이 있겠나 없겠나. 간부살이 강합니다. 간부살이 두 개인데 뱀이 입을 두 개를 벌리고 있으니 하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손을 쓰고 약을 써서 입을 막을 수 있는데 하나는 못 막죠. 못 막으면은 잡아먹히는 기운이 강한 거예요. 자, 그리고 칠성 기운에서 들어올 때 이 칠성이 또 강할 때는 신바람을 일으키거든요. 신바람, 조성바람, 산바람 일으키는 게 아주 특징이에요, 칠성에서. 그래서 조성 몇 자리 몇 터. 우리는 사람은 양택에 살고 있지만 물론 그 높은 분들 대했을 때 신분이 높게 가셨을 때는 양택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청와대라든지 뭐 어디로 뭐 용산으로 옮긴다든지 이런 기운 양택 다 보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저는 좋다, 잘 옮겨졌다, 아주 좋은 결과였다, 그게 나쁜 결과였다고 말하기는 이르다고 봅니다. 그거는 나중에 결과가 말할 것이고 아직 그게 우리가 산 사람으로서 양택에 아주 그게 복과 기운이 아주 발복을 해서 좋은 자리가 되었다는 거는 나중에 김건희 여사의 행보에 따라서 그게 정말 옳은 선택이었나 아니면은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나 결과도 볼 수 있는 거고 또 돌아가신 분들은 은택에도 다 계시죠. 근데 이 칠성 기운에서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산바람, 칠성바람이 들어가면요, 정신 이상을 일으켜요. 근데 이분의 올해 운세로 봤을 때는 상복도 보이고 환자복이 보이죠. 근데 환자복이라고 해서 우리가 꼭 배를 가르고 어디 시술을 하고 성형을 하고 그것만이 꼭 환자복이 아니고 정신 건강도 의학적으로 질병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울증, 우리가 볼 때는 임자기 때문에 이 사람 사주에서 정신 고통을 많이 받고 살아요. 원래 그렇게 팔자가 돼 있어요. 근데 뱀의 기운이 침범하면서 뇌충사를 일으킨다는 거죠. 뇌충사는 칠성줄에서 들어옵니다. 그거를 우리가 볼 때는 중풍, 한의학적으로 말하거나 의학적으로 얘기해 주면은 뇌충사를 들어오는 병이 치매, 중풍, 정신 이상 우울증. 그런 거를 우리가 뇌충살이라 하거든요. 그다음에 정신적인 거, 스트레스, 노이로제 이게 다 뇌충살 관련된 질병이고요. 자, 우리가 어제까지 멀쩡한 사람, 그다음에 뭐 학교 선생, 그다음에 뭐
아주 교육을 많이 받아서 우리가 말하는 학식 있는 사람, 명예로운 사람, 밖에 나가면 정상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이코패스다, 소시오패스란 말을 간혹 하죠. 숨기고 살거나 그게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어떤 특정한 날, 특정한 시기가 되면 그날만 살짝 미친 사람이 있어요. 그날만 날구지를 뜬다고 하는데 일반 사람들 표현으로는 미쳤어. 정신 나갔네. 미쳐버렸어.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는데 저희는 이해를 충분히 하거든요. 그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뇌충살이라든지 칠성줄이라든지 산신벌전이라든지 이런 조화가 갑자기 끼어들면은 그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영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미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교수가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성추행을 한다든지, 학식 높고 명예로운 사람이 뭐 성폭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뒤에 가서 뭐 배웠던 어떤 여자 교수가 백화점 가서 뭐 물건을 훔친다든지, 이런 도둑질하는 그런 쾌감을 느낀다든지, 이상한 짓을 막 해요. 아니면 폭동을 일으킨다, 막 폭언을 한다, 미쳐가지고 난동을 부린다.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다 산신벌전, 칠성벌전에서 돌아서 그 순간에 어떻게 보면 하루 이틀이 될 수도 있고 좀 길면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또 길면은 한 해 몇 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시기가 들어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정신 이상을 일으키는 몇 년 이런 시기가 들어와서 또 그게 우리가 잘 풀고 빌어주면은 그게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거에 또 간간히 시달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묻혀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거를 갖다 사회적으로 튀어나가서 무리를 일으키거나 어떤 큰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거를 정확히 그 어떤 경우인지 아는데 이분이 올해 칠성기운에서 산신벌전, 칠성벌전 제가 전에도 이런 영상을 한 번씩 찍으면서 어떤 분은 뭐 감옥에 갈 거다. 뭐 산신벌전이 들어서 조상에서 벌전이 들어와서 아마 감옥행을 갈 거다. 옥살이를 할 거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적중했거든요.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또 잘못돼 가지고 명이 짧다. 별로 좋지 않아 보이는데 그 일본 아베도 갔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분도 올해는 상복이 보이고 또 심하게 보면 자살수까지 보여요. 자살수라는 거라고 해서 그분이 꼭 자살을 일으켜서 돌아가신다는 게 아니라 자살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살 시도를 하는데 작게 일으키면은 남의 눈에 소문이 안 나고 그냥 병원에 갔다가 잠시 잘 넘길 수도 있고 소문이 일파만파 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자살수, 자살소동, 또 정신 이상, 노이로제, 괴롭다. 그다음에 남편이나 가족에 대해서 어떤 또 상폭도 보이고 본인에 대해서도 상폭이 보이고 이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시간이 시작부터 을사년 좋지 않고요. 그다음에 여름 기운으로 가서 아주 좋지 않다. 근데 가을로 가면 어떠냐? 가을로 가면 지하세계로 보여요. 지하세계라고 보일 때는 우리가 양택의 기운에 살아야 되는 사람이 양택이라는 거는 산 사람이 사는 땅과 이런 자연의 이치를 말하는 풍수를 말합니다. 근데 이 김건희라는 분은 가을이 딱 되는 순간에 은택의 기운에 사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러면 평지에 사는 게 아니고 땅속이죠. 땅속이면 지하세계를 말하는데 과연 그게 좋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돌아가신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가을 이후로 올 가을 겨울에는 은택에 사는 기운이 보이는 게 살짝 소름 끼치고 좀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 어쨌든 뭐 죄가 있다면 그거는 뭐 주변에서 법의 심판을 우리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이분은 운세로 봤을 때는 올해 정말로 뱀 입이 두 개가 벌리고 있는데 하나는 막을 수 있지만 그거는 뭐 구설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주변에 어떤 뭐 잘잘못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어떤 죄가 되면 어 또 기소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큰 엄벌에 다시 처한다. 관제가 더 커지고 있다. 지금 관제가 작은 조그만 폭탄에서 나중에 관제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공처럼 부풀리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올해 신분에 있어서는 말할 것 같으면 운이 흥보가 흥보박을 쓸다가 제비다리를 거쳤잖아요. 정말 좋은 일을 해서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결초보온이 되는 그런 어 그런 경우다. 그런데 어떤 놀부가 박을 쓸었단 말이에요. 똑같이 나도 저렇게 해서 저렇게 되고 싶다 했는데 그게 자기 복이 아니거든요. 고런 경우에 이렇게 썰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또 사필귀정이다 해서 모든 것은 그 위치대로 본연의 모습대로 돌아간다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신분에 있어서 물론 부하 권력을 가졌지만 신데렐라까지 갔다. 쉬운 표현으로 하면 신데렐라가 다시 그 마법이 풀리니까 다시 누더기 옷을 입고 자기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치. 올해는 가장 그 본연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다시 역류하다가 펌프질을 해서 다시 그거를 멈추니까 다시 자연의 이치대로 자신의 모습대로 살아가더라 해서 아마 낙향 낙하유수다라는 말이 나오니까
흐르는 물에 떨어지는 낙엽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올해 운세가 그러니까 대단히 좋지 않고 가을에서 겨울에는 음택이라서 죽은 사람이 사는 무덤 속에 사는 형국이라고 나오니 올해 각별히 주의하시고 올해 운수가 좋지 않음을 아시고 병원 신세, 환사복 이런 것 좀 유의하시면 좋겠고 약살고도 보이고 상복이 보이고 관부살이라는 거는 있습니다. 근데 본인 주변에도 있고 본인도 역시 있는데 봄보다는 여름이 강해지고 여름보다는 가을이 더 강해지고 없었던 문제들이 자꾸 이제 다 밝혀져서 가을과 겨울에는 음택에 사는 사람, 죽은 사람이 사는 지하세계에 묻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좋지 않다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